안녕하세요. 핀테크 연구소입니다. 2026년 서울의 중심, 마포구의 경제정책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점수가 100점 만점에 68점이네요. 네, 등급은 적극적 인정이라고 하는데요. 적극적 인정. 이게 과연 잘했다는 칭찬일까요? 아니면 이대로는 좀 위험하다 뭐 이런 경고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줍니다. 핀테크 연구소에서 발행한 2026 마포구 경제정책 SAI 사회인정지수 분석 보고서인데요. 2026년 2월 15일자 최신 데이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보고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마포구의 현재 위치를 한번 정확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성과가 분명히 있는데 있죠. 그 성과를 포장하는 방식 때문에 신뢰 위기라는 과세가 또 동시에 보이거든요. 오늘 이 내용은 저희가 영상으로도 제작하고 있으니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바로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맞습니다. 그 68점이라는 점수 자체가 사실 그걸 딱 보여주죠. 활발한 정책 추진으로 분명 빛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뭐 이런 거죠. 빛과 그림자라. 좋습니다. 그럼 그 빛부터 한번 보죠. 보고서를 보니까 마포구가 정말 돈을 아치지 않았더라고요. 네, 스케일이 정말 크죠. 2026년 총 예산이 8,747억 원. 작년보다 4.46%나 늘었어요. 거의 9천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걸로 도대체 뭘 한 건가요? 이 예산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골목상권하고 소상공인, 여기에 집중됐다고 보시면 돼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네, 시청자분들 중에 마포구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 레드로드나 연남 끼리끼리길 같은 곳들 네네, 들어봤어요. 이런 골목경제 특화거리를 만드는 데 돈을 쓰고 또 11개 주요 상권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마포사랑 상품권도 꾸준히 발행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또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직접 투자를 했다 이런 거군요. 혹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도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게 또 핵심 중 하나죠.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융자 지원 규모만 290억 원에 달합니다. 290억이요? 와,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그렇죠. 단순히 거리를 예쁘게 꾸미는 걸 넘어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자금 숨통을 좀 틔워주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돈을 썼는데 그래서 효과가 있었나요? 상인들 주머니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까? 그게 바로 이 정책의 밝은 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성과가 나타났어요. 정말요? 네, 2023년 4분기 마포구 상권 매출액이요. 바로 전분기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10%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그렇죠. 특히 공덕동이나 도화동처럼 기존의 소비 중심지들이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요. 서울창업허브 공덕이나 마포 청년나루 같은 그런 창업 지원 시설들도 계속 운영되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와, 돈을 쓴 보람이 있었네요. 그럼 실제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체감 만족도는 어땠을까요? 이런 정책은 결국 사람들이 좋아졌다 이렇게 느껴야 성공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무려 79.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79.3%요? 잠깐만요. 거의 80%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전년도 72.8%보다 6.5%피나 오른 수치예요. 아니, 어떤 정부 정책이든 이 정도 지지를 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대성공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숫자만 보면 완벽한 성공 사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그렇게 완벽했다면 저희가 오늘 이 보고서를 이렇게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진 않겠죠? 하하, 정확히 보셨습니다. 분명히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79.3%라는 숫자가 뭐랄까 이 논란의 핵폭탄이었습니다. 핵폭탄이요? 네, 언론과 정치권에서 통계 왜곡이다, 성과 부풀리기다 이런 비판이 터져나온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숫자는 객관적인 데이터인데 어떻게 왜곡이 되죠? 79.3%가 사실이 아니었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요, 79.3%라는 숫자 자체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럼요. 하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었죠. 이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을 긍정평가에 포함시켜서 합산했다는 점입니다. 네, 보통을요? 보통은 말 그대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냥 그저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이건 긍정이 아닌데
그걸 잘했다는 쪽에 합쳐버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설문 결과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매우 잘함이 13.5%, 대체로 잘함이 32.5%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이 38.5%로 가장 많았어요. 마포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해서 79.3%라는 숫자를 만든 겁니다. 와, 잠깐만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럼 그 보통 응답을 빼고 정말 순수하게 잘했다고 답한 사람들만 계산하면 몇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매우 잘함과 대체로 잘함만 더하면 46%입니다. 46%. 79.3%랑 46% 이건 뭐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네, 상당한 차이죠. 이건 그냥 해석의 차이라고 보기엔 너무 심한데요. 이건 마치 C학점 받은 성적표를 가지고 A+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주민으로서 이런 발표를 접하면 배신감이 들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SNS에 조작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고요. 네.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에서도 뻥튀기 여론조사다 이런 비판 기사가 막 쏟아졌습니다. 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오래된 갈등인 소각장 건립 문제입니다. 서울시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이미 쌓여 있었는데 이 통계 논란이 그 불신에 불을 붙인 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한쪽에서는 분명 돈을 써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성과를 알리는 방식 때문에 오히려 신뢰를 다 깎아먹고 있는 상황.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의 수엇 분석을 보면 이 상황이 한눈에 딱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수엇 분석을 보면 마포구가 가진 카드와 앞으로 피해야 할 함정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선 강점, 스트렝스. 이건 역시나 우리가 이야기했던 8,74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즉 실탄이죠. 실탄이 두둑하다. 네, 그리고 레드로드처럼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정책 실행 능력을 갖췄다는 점입니다. 돈도 있고 그 돈을 쓸 방법도 안다는 거군요. 하지만 약점, 위크니스는 너무나 명확하네요. 방금 이야기 나눈 통계의 투명성 부족, 이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겠죠. 맞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죠. 여기에 더해서 보고서는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데이터의 부재, 또 약점으로 꼽습니다. 아, 일자리 데이터요? 네, 분위기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규 고용이 몇 명이나 늘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기회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잠재력이요? 11개에 달하는 골목 상권들이 가진 자생적 성장 잠재력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이미 홍대, 연남, 합정 이런 독특한 문화와 개성을 가진 상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미 훌륭한 자원들이 있죠. 네, 정책적 지원이 마중물 역할만 잘 해준다면 이 상권들이 스스로 성장하면서 지역 경제 전체를 이끌어갈 힘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최악의 위협 요인은 역시 소각장 문제로군요. 네, 소각장 갈등으로 인한 행정 불신이 고착화되는 것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청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주민들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정책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복잡한 상황이 SAI 지수 변화 그래프에 그대로 나타나 있더군요. 그 그래프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맞습니다. 그 그래프가 지난 2년간의 상황을 그냥 한 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2024년 5월에 64점에서 시작해서요.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2025년 11월에는 70점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타요. 네, 올라가네요. 그런데 2020년 1월 바로 그 통계 논란이 터지면서 지수가 67점으로 뚝 떨어집니다. 와, 정말 정책으로 힘들게 쌓아올린 점수를 통계 논란 한 방에 다 까먹은 셈이네요. 지금 68점은 거기서 겨우 1점 회복한 거고요. 네, 그렇죠. 그야말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고서가 예측하는 미래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가장 좋은 낙관적 시나리오는 SAI 지수가 76점에서 78점까지 올라 양호한 인정 등급으로 상향되는 경우입니다. 듣기만 해도 좋은데 당연히 조건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 그런 미래가 가능한가요? 핵심은 역시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첫째, 논란이 된 통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단 인정을 해야 한다. 그렇죠.
둘째, 소각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290억 원 융자 지원 같은 정책들이 실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냥 지금처럼 가는 현실적 시나리오는요? 현재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통계 논란이 더 커지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잊히기를 바라는 경우죠. 현상 유지네요? 네. 이럴 경우 지수는 66점에서 70점 사이, 즉 지금의 적극적 인정 등급을 유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비관적 시나리오도 있겠죠? 네. 통계 논란이 다시 불거지거나 소각장 갈등이 물리적 충돌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쓴 사업들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지수는 58점에서 62점까지 추락해서 성장형 인정 등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건 사실상 경고등 켜지는 수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모든 시나리오의 갈림길에 신뢰라는 키워드가 있군요. 그렇다면 이 보고서는 이 갈림길에서 마포구가 좋은 길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 일종의 처방전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명확하게 4가지 전략적 과제를 제언합니다. 첫째는 당연하게도 통계 투명성 확보입니다. 논란이 된 보통 응답을 분리한 객관적인 지표를 공개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소통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검증이네요. 이건 아까 잠깐 언급됐던 일자리 데이터와 관련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졌다, 활기가 넘친다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렇죠. 소상공인들의 실제 매출 데이터,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 신규 고용 인원 같은 실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성과를 측정하고 공개하라는 겁니다. 아,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는 홍보 문구보다 이 지역 상권의 평균 매출이 7% 올랐다는 숫자가 훨씬 더 강력한 신뢰를 주니까요. 그렇죠. 세 번째는 소통 강화입니다. 이건 명백히 소각장 문제를 겨냥한 제언이죠. 네.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주민과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가동해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으라는 주문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생태계 조성, 이코시스템입니다. 생태계 조성이라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말하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마포사랑상품본처럼 단기적인 현금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상권이 외부 지원 없이도 스스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을 아, 자생력. 네, 예를 들어 상인들을 위한 컨설팅이나 브랜딩 지원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 네 가지 모두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방향인데 사실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과제들이네요. 그래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신뢰는 통계적 수치가 아닌 주민이 체감하는 정직한 변화에서 나옵니다. 아, 그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이 행정이 실제로 일을 잘하는 것과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 사이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 같습니다. 네, 그렇죠. 성과를 측정하는 점수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점수를 얻기 위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망가뜨려버린 셈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측정 도구가 목표가 되어버린 거죠. 진짜 목표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건 비단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 평가에 매달리는 모든 조직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보편적인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포구의 경제정책은 9천억 원에 가까운 과감한 투자로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무리한 통계 해석으로 신뢰라는 더 중요한 자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SAI 지수 68점은 바로 그 엄청난 잠재력과 치명적인 취약점을 동시에 품고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아주 정확한 현주소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본 마포구 경제정책 분석,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마포구 주민이라면 혹은 이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낙관적 시나리오를 향한 어려운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홍보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는 과정이 아마 마포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핀테크 연구소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